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취임식 때 대다수가 떨어진다고 예상하는 데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보다는 제 생각 얘기를 많이 드릴 텐데요. 일단 급등과 급락 또는 큰 조정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다는 거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22년도 금리 인상 굉장히 급격하게 올렸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과거에 굉장히 좋은 책들, 경제책을 종종 찾아보는데 부의 체인저라고 해서 아마 21년도에 그 조던 김장석 선생님이 쓰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맞는 말이고 통찰력이 굉장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때 당시 책을 보면요. 저금리가 일상의 시대가 온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요. 정말 많이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금리는 정말 남의 나라 일처럼 여기 보시면 앞으로는 고금리를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거의 단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저금리에 너무 취해 있어서 고금리를 생각을 못할 정도였구나.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죠. 12월 19일 FOMC 회의가 있었고요. 다들 누구나 99%, 0.25%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걸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꽤나 좀 떨어졌었잖아요. 특히 알트코인의 경우는 상식적으로는 약간 이해가 안 되죠. 뭐 표면상의 이유는 금리 인하를 조금 천천히 한다. 제롬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5년도에 금리 그 점도표를 좀 위쪽에 찍으면서 천천히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이건 옛날 사진이긴 한데 제롬 파월이 그래서 이 트럼프의 뭐 심기를 건드렸다, 뭐 반기를 들었다. 트럼프는 당연히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이분이 이제 천천히 한다고 하니까 뭐 대부분 기사들이 대들었다, 뭐 이렇게 많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게 트럼프가 왜 용인을 했을까입니다. 트럼프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FOMC 회의 결과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이 결과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당연히 알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트럼프는 정말 우리가 업비트 시세창을 보는 것보다 훨씬 자주 주식 창을 보기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주식에 대한 뭐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가득한 사람인데 이 결과를 몰랐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전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 FOMC 회의 전날에 바이든이 공식 석상에서 내일 뭐 금리 인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천기누설을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대통령에게는 제가 볼 때 보고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몰랐던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반기를 든 게 아니라 왜 용인을 했을까 이게 초점입니다. 사실 뭐 서로 싸우고 막 안 좋았다고 하면 제롬 파월이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예전처럼 트럼프가 왜 금리 인하 안 해? 뭐 잘라버린다 했을 텐데 트럼프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늘 생각을 한번 소설처럼 소설입니다. 한번 이렇게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모두가 이 모두에는 트럼프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모두가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 때 폭락을 바라본다. 셀더 뉴스 이벤트를 다 바라보고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더 헤이즈. 몇 번 나오네요, 이 친구. 사실 저도 그렇고 좀 뭐 처음에는 이런 셀더 뉴스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뭐 너무 미래를 예측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 둘씩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이게 대다수의 여론으로 지금 아더 헤이즈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트럼프 내년 1월 취임식 때 대폭락하겠다. 확신까지 한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다른 트레이더들도 나처럼 치고 빠질 수 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 그냥 대다수가 다 이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난 치고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감사하게도 이렇게 해 줬는데 아더 헤이즈가요. 자,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요.
변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시장은 유기체입니다. 모두가 원하고 거기에 딱 앉아 있으면 이 모두를 쉽게 가게 해주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흐름을 바꾸려고 노력을 할 수 있다. 트럼프의 니즈도 맞고 뭐 파월의 니즈도 맞고 뭐 전 정부 바이든 정부의 니즈가 합쳐진다면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다. 뭐 예를 들면 뭐 조금 조정을 용인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도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자, 취임식 딱 1월 20일 날 멋있게 섰는데 그 전후로 해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폭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취임식 때 폭락보다는 지금 현재는 살짝 조정이 오거나 해도 좀 용인을 해주다가 나중에 내가 취임식 할 때쯤에 오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뭐 안 좋다. 파월 탓하고요. 전 바이든 정부 탓을 하면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전혀 손해볼 일이 아니다. 이 취임식을 활발하게 이렇게 파티장으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살짝 조정을 저는 용인을 했다. 뭐 그들이 원하는 만큼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이런 소설 가정이 맞다고 한다면 저는 25년도 1쿼터 1분기에 제가 중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24년도 12월은 상 올라간다는 거죠. 상중 하중에. 근데 1분기는 중. 중은 모르겠다는 거죠.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고 25년 2분기는 하. 유동성 아직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를 예상을 했는데 1쿼터의 중이 서서히 저는 중간이 아니라 상이랑 하 둘 중에 하나로 좀 베팅을 하면 좀 더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수수께끼가 풀려갖고 있지 않을까. 즉 중보단 더 나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어렵게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 취임식 때 파티를 만들기 위한 트럼프가 행동이 있어야겠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할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소개를 드렸지만 트럼프가 만약 가만히 있으면요. 25년 1분기에는 이 글로벌 M2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주식이나 코인이 떨어지는 수순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다는 말은요. 미국의 부채가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그 협상이 타결이 됐다. 남들이 도장 찍은 대로 트럼프도 그렇게 하도록 해. 이거 이제 타결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요. 25년도 1분기는 주식 코인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최근에 12월 19일 행보를 보니까 트럼프가 부채 한도 증액해야 이걸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배신이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쏟아냈고요. 도지의 수장 일론 머스크도 임시 예산안 처리 3개월짜리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요 앞에 말은 트럼프가 한 얘기인데요. 협상안 이거 민주당이 이거 오케이 한 이 협상안에 찬성을 한 공화당 의원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 그 사람들은 당신들 나중에 의원 선거 나갈 때 내 경쟁자들과 경쟁하게 해서 니네들 다 떨어뜨릴 거야.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공화당 쪽도 그리고 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외가 없었고요.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찬성을 했다. 그러면 2년 내 쫓아내는 게 맞다. 이렇게 강경하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 대한 배신이다. 여기 협상안에 찬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서 공화당이 이미 3월 17일에 아니 그 12월 17일에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뒤집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사인하면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걸 완전히 지금 뒤집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만약 협상이 타결이 됐다. 순순히 트럼프가 사인을 했다. 그러면 25년도 1분기에는 분명히 유동성이 줄어들고 주식 코인이 굉장히 떨어졌을 거라 예상이 듭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건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 국채를 뭐 사고 판다든지 여러 계획이 짜져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처럼 트럼프가 아주 격렬히 뱉대라. 나 안 한다. 이거 넘겨버린다. 그러면 1분기엔 부채 협상이 타결이 안 되겠죠. 2분기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죠. 원래는 유동성이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수입은 막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뭐 민생이나 의료나 뭐 여러 가지 돈 쓸 때 복지나 많이 있잖아요. 돈을 써야 된다. 일단 수입은 막혔지만
우리로 하면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생각보다 유동성이 선방하면서 주식이나 코인이 오히려 뭐 잘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서 본인의 취임식이 있는 1쿼터가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 지금 이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주식과 코인이 선방을 하면서 본인이 복귀할 때 그리고 한동안은 굉장히 즐거운 시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확률이 저는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1쿼터가 좋든 나쁘든 2쿼터 4월, 5월, 6월은 아직 그 국채 발행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았죠. 아마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면 요 계획을 짜게 될 텐데 아무튼 2쿼터는 위기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1분기에 카드 돌려막기를 했으니까 그거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부 통장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걸 채워 넣으면서 유동성이 거기로 쑥 들어가면서 위기를 겪을 것이다 했는데 아마도 트럼프라고 한다면 요거는 내가 집권하고 나서 해결을 하면 돼. 뭐 제가 맞을진 모르겠지만 본인 뭐 충성심만 보고 뽑은 뭐 수많은 장관들 있잖아요. 특히나 재무부 장관 스캇 베센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 친구 내가 뽑았으니까 이 친구한테 말하면 예전에 제니 앨런이 뭐 마법 막 단기 채권 많이 찍어내고 장기 채권 뒤로 미루고 이런 뭐 신공을 쓰면서 굉장히 유동성의 마법을 부렸잖아요. 베센트한테 잘 얘기하면 돼. 참고로 이 스캇 베센트라는 재무부 장관이 그 연준 제롬 파월 의장 사실 그 트럼프 말을 예전에도 좀 잘 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벼르고 있는데 제롬 파월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베센트가 이 제롬 파월의 그 임기가 26년까지인데요. 아직 멀었는데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이렇게 수행하고 있기 한참 전에 새로 연준 의장을 뽑아버리면 선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식물 의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캇 벤세트입니다.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새는 좀 수그려 들긴 했지만 아무튼 이 쿼터는 본인이 또 집권을 해서 트럼프가 뭐 해결을 하겠다.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전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소설의 나래를 많이 펼쳐봤는데 결론은 트럼프가 취임식이 포함된 1분기를 굉장히 빛나게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더 높아지고 있다. 모두가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속도 조절하겠다.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닙니다. 일단은 중국을 규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 인하를 급속도로 하면요. 신흥국이 굉장히 빨리 경제가 살아나는 경향이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중국인데 중국을 규제하는 효과도 있는 데다가 또 미국 입장에서도 괜찮은 게요. 예전에 계속 강조드렸던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천천히 됩니다. 금리 인하를 빨리 밑으로 떨어뜨리면요. 이게 정상화가 너무 빨리 돼서요. 항상 그 공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침체가 조금 지연될 수 있다. 뭐 여러모로 미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또 취임을 했다. 1월 20일이 만약에 됐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면 아마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일단 다른 그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지금 12월 달은 금리를 동결하는 걸로 얘기했는데 12월에 동결되면요. 1월이나 뭐 3월이나 이렇게 그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트럼프가 요거를 굉장히 동결시키라고 압박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전쟁을 오래 하고 있는데 요것도 휴전을 시킬 가능성. 다 지금 주식을 올리기 위한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죠. 지금 대충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너무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휴전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원래 2017년도에 트럼프가 집권을 할 때도 그 집권하기 전에는 강달러였는데 이제 집권을 하니까 약달러가 되면서 막 이제 17년도에 뭐 주식이나 코인이 올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초기에 이제 본인의 정책을 많이 뭐 서고 주식 코인을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12월은 뭐 좋겠다. 이거는 이제 대략 예상을 했던 건데 12월 지금부터 1쿼터까지 계속 갈 때 뭐 조정이 숱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결국은
바이더 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유는 많이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1분기에 트럼프가 빛날 수 있는 명분이 되겠죠. 뭐 조정이 있었다든지 힘든 일을 내가 딱 취임을 하는 뭐 그 앞뒤로 해서 다 해결이 되고 그때부터 다시 세팅이 딱 된 이후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아마 그런 거를 꿈꾸지 않을까. 그대로 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 뭐 생각의 나래를 펼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1분기까지 조정이 온다면 저는 뭐 초반에는 비트 이더 위주로 그리고 조정이 좀 길어진다면 작은 알트를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더 깊고 심해진다. 그러면은 이제 현금 10% 저는 항상 들고 있으려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비트코인을 팔거나 뭐 삼성전자를 팔거나 뭐 이런 걸 팔아서 매수할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강세장을 평안히 맞이할 수 있는 본인만의 포트폴리오와 루틴을 잘 지켜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